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 산하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 전략연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연에서 이 여자와 술판을 벌였던 간부, 이 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낱낱이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원에 대한 갑질이라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아나무인격으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반말을 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 당시에 연구원장은 이걸 알면서도 방치했다 하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이게 간부, 원장, 그리고 이 서훈 국정원장의 인맥으로 통하는 인물들이 이게 들어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국정원 산하기관인 전략연구소에서 이렇게 이 민간인이 들어와서 여기서 생활을 했다. 술판을 벌였다. 이 여성이 자주 들락날락했다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건 후배였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아주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원, 특히 박지원 국정원 이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국정원은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밝혔고, 해당 의혹들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입장문에서 전략역 사무실 사적 사용, 또 보안시설 술판 등의 의혹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A씨가 전략연의 행정실장 겸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1년 동안 전략연 연구 건물 604호를 개인 집처럼 꾸며놓고 술자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략연 연구위원 출신의 한 인사는 A씨가 연구원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 8월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전략연 원장으로 부임했던 B씨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내가 전략연 행정실에 일보러 갔다가 A씨가 직원들에게 소리 지르는 걸 보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씨가 나이가 많든 적든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는 건 기본이었다 이렇게 말했고, A씨는 행정실 직원에게도 징계도 많이 줬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툭하면 몇 주 동안 못 나오게 하고 책상을 빼버리고 정말 심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인가. 못 나오게 하고 책상까지 빼버렸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반말을 찍찍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게 얼마나 국정원에서 특정인이 이 호가호위를 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질도 하고 직장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책상을 빼버렸다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직원들에게 왜 위에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물었자, 직원들은 연구원장이 다 알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원장이 아는데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조직도 정말 이게 특수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안에서 시시하면 또 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씨의 입장을 드리려고 했지만 연락은 되지 않았고, 이 전 원장, B 전 원장이죠. B 전 원장은 A씨의 갑질은 몰랐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고충 상담이나 제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사무실 사적 사용은 원장 퇴임 후의 일에서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A씨와 B 원장은 전략연 내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의 인맥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서훈. 그러니까 이 원장이 아주 그것빨이 막강하다, 권한이 막강하다 하니까 원장의 인맥으로 통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이 불이익을 당해도 침묵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가. 두 사람 모두 서훈 전 원장 시절인 2017년 전략연에 각각 행정실장과 원장으로 들어갔는데, 과거에 서훈 전 원장이 모 대학 초빙 교수로 있을 때 B 원장이 서 전 원장을 챙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챙겼다. 그러니까 뭐 챙겼다, 뭐 보살펴줬다, 도와줬다 이러니까 자리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온한다고 이렇게 막 자리도 주고, 그리고 권한을 마구 남용하니까, 그래서 위아래도 없이 그냥 반말하고 갑질하고 책상도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책상도 빼버리고, 이런 일들이 국정원 안에서 있었다고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604호에 수천만 원이 들어간 인테리어 공사도 했고, 그곳에서 야간에 술자리가 수시로 이랬다고 합니다.
낯선 여성이 늦은 시간대와 이른 새벽에 수시로 연구원 건물에 출입하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잡혔다. 그래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 CCTV 잡힌 것도 이미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됐던 것입니다. 여성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습도 보면 옷차림도 좀 일반인과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우미다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유흥업소에 있는 도우미가 출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비원을 비롯한 이 연구원 직원들은 604호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다른 관계자들도 A씨가 외부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을 당시에는 코로나 한창이었는데 방역 지침으로 3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때도 그런데도 이런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4호를 아예 가정집처럼 꾸며놓고 외부 인사를 만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4호에 A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실제 거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자, 604호를 출입한 여성과 관련해서는 아는 후배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아는 후배다. 자, 그러니까 이 국정원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자, 이러니까 국정원 이야기는 수치로 이야기하지만 원래 자기 업무를 하지 않다 보면 고유 업무를 잃어버린 국정원은 그야말로 이렇게 엉뚱한 곳에 타락을 하거나 정치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국정원장으로 갔던 박지원도 그 원은석을 그야말로 신영복 글씨체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간첩 잡는 국정원이 간첩 글씨를 써놓으니까 그게 국정원 직원들의 이 상실감, 뭐 이렇게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 직원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 일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일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탈하고 있는 것. 거기다가 이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박지원은 조성은과 함께 뭐 고발 사주가 아니라 제보를 사주했다고 하면서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가 하면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저런 이 의혹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국정원 내부에도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 내부 이 적폐들에 대한 수사 진상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